수영장으로 돈을 버는 기업인 풀, 투자처로서 왜 매력적일까요? 단순하게 화상통화 서비스로만 볼 순 없는 줌, 저는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풀과 줌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풀과 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풀 코퍼레이션은 수영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 및 자재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경 및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재들도 판매하고 있죠. 현재 수영장 관련 부분에서는 글로벌 1등이라고 합니다. 먼저 풀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죠. 풀은 대체로 소상공인들에게 수영장을 만들 때 필요한 건축자재, 타일, 펌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죠. 풀에게 자재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수영장을 사용할 고객의 집에 설치를 해줍니다. 풀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을 하기 위하여 373개의 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먼저 미국의 수영장 산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수영장 산업에서 60%의 소비는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데에서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수를 하는 수요가 늘어나 풀의 매출이 역시 증가한다고 하죠. 수영장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수영장 물만 해도 약품을 지속적으로 넣어서 관리해줘야 하죠. 따라서 수영장 오너들은 유지를 하기 위하여 꾸준한 소비를 한다고 하며 이러한 꾸준한 소비는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레트의 면도기 면도날 모델을 어느 정도 따르는 것이죠. 수치적으로 미국에 설치된 총 수영장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규 수영장을 설치하는 수요는 전체 수요의 15% 정도라고 하죠. 이외에도 원래 있던 수영장을 업그레이드 또는 레노베이션하는 작업의 수요가 전체 수요의 25%라고 합니다. 풀을 통하여 계절성이라는 특이한 특성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매출이 매분기 일정하지 않고 특정 시기에 매출이 몰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예시로 애플 또는 아마존은 크리스마스와 블랙 프라이데이가 껴있는 4분기의 매출이 주로 가장 높게 발생합니다. 풀 역시 비슷하게 1년 중 가장 더운 2, 3분기의 매출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죠. 2019년도 기준 81%의 영업이익이 2, 3분기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날씨가 덥고 건조할수록 풀의 매출은 더욱 증가한다고 하죠.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여름에 온도가 올라간다면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무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3.2빌리언, 3.5조 원 정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매년 꾸준하게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죠. 현재 90%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물 물건을 팔고 있기에 매출 원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매출 원가가 무려 71%나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매출 중 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912밀리언, 1조 원 정도입니다. 최종적으로 남기는 돈인 순이익은 총 매출의 9.9%로 2019년도 기준 262밀리언 달러, 2,900억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이제 제가 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ROE 컨셉에 있습니다. ROE란 간단하게 1억 원으로 100만 원을 벌면 1%, 1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벌면 100%이죠. 현재 풀은 자산이 1.48빌리언 달러가 있으며 외부에서 빌린 돈인 차입금이 50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즉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빌리언 달러로 매년 262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순이익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의 수익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기엔 어렵네요. 따라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마무리를 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보죠. 풀은 다 좋은데 성장률이 그리 높진 않은 종목입니다. 기업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7%이기에 이론적으로 주가는 매년 7%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매출이 거의 20%씩 성장하는 페이스북, 구글과 다르게 주식을 비싼 돈을 주고 살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현재 PER 기준 42인데 비싸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네요. 반대로 주가가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보다 충분히 저렴해진다면 저는 매수를 해도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리서치를 더 자세히 해봐야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줌입니다. 줌은 인터넷 화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줌이 코로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도 줌은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었으나
코로나 덕분에 확장성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줌은 직장, 학교는 물론 친구를 만날 때에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2분기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줌은 다른 기업들과 회계 연도가 살짝 달라 11월 30일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매출은 전년도 2분기 대비 355% 증가했다고 하죠.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2.3%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률이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값입니다. 저번 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82.2%였으나 무료 사용자 수의 증가와 급격한 유저 유입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며 마진이 살짝 감소하였다 해요. 제가 보기에 무료 사용자 수의 증가는 추후 유료 사용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만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순이익은 277밀리언, 매출 대비 마진이 무려 41.7%였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풀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줌에 대하여 보실 때에는 단순한 화상통화 소프트웨어보다는 통신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신수단이 발전한 과정을 보면 편지에서 전보로, 전보에서 음성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음성에서 저희는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화상통화를 보면 차세대 통신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줌은 이러한 화상통화 시장에서 매우 강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이죠. 제품의 활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둘러볼게요. 먼저 당연하게도 재택근무 중에도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으로 못 만나는 친구 및 가족과 소통을 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줌의 화질 및 기능이 많아진다면 대면을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드릴 몇 가지 예시를 통하여 실제로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상황들이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투어를 줌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규 분양 물량의 50%를 줌 투어를 통하여 판매했다고 하죠. 이외에도 재판을 하는데 배심원단들이 비대면으로 출석하고 있다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때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죠. 정신건강 관련 상담들도 화상을 통하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던 서비스들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코로나를 통하여 증명이 되고 있는 셈이죠. 저도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이후로 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줌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도 이해가 크게 되지 않았으며 주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줌이 단순한 회의용 화상통화 소프트웨어가 아닌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니 주가가 비싼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너무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충분히 내려오거나 매출이 충분히 가격을 맞춰서 올라간다면 저는 어느 정도 비싸더라도 줌의 주식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제품이라도 대중성이 있고 없고는 기업의 잠재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줌은 코로나 이전에는 대기업의 내부 미팅용으로 사용하였기에 대부분은 B2B 형태의 매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대중까지 모두가 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인 이하의 기업의 소비자가 무려 458%나 증가했다고 하죠. 따라서 잠재 시장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도 화상통화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구글의 경우 지메일 앱에 화상통화 기능을 넣어버렸을 정도로 잠재성이 큰 고성장 산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무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거의 없이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들과는 살짝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다소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저는 딱딱하고 계산적인 재무 및 데이터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및 미션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풀과 줌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